약간은 조정 또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도. 보고 있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야. 그죠? 2014년도부터 쭉 16년도까지는 굉장히 올랐잖아. 우리 지금 이제 급등을 하는 시기,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떨어지는 때는 오히려 더 없어요. 14년부터 가격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분양가 자체도 계속 올라갔잖아요. 우리 서초 쪽에 있어서는 누가 분양 높게 하나 막 시합 붙었잖아, 막. 예? 개포주공도 그렇고. 계속 매번 할 때마다 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은 좀 약간의 어떤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하락 유도한다는데 알아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하락을 유도하는 자체가 뭐 별로 뭐 파리 대책 이후로 지가 추가 대책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파리 대책 때 너무 많이 쏟아낸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 대책 자체가 별 실효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 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 방식 개선 신 DTI 이게 DSR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오늘 신문에 뭐 얼마를 9억짜리를 사면은 2억 얼마를 빌릴 수 있었는데 9,800만 원밖에 못 빌리네 한 내용이 이 내용이야 그냥. 오늘 매경이랑 한경에 나온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들은. 그래서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을 하고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무슨 뜻이냐면 한 개에 대해서만 그 원리금을 부담하던 것을 두 개 다 그냥 원리금 부담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원리금 부담을 2개 다 하겠다. 그러면은 이자가 낮을 때보다 아마 상환 금액이 15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이자 부담률이 한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요. 3배 정도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복수 주택담보대출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 제한을 30년을 하던 것을 둘 다 동시에 15년으로 하겠다. 네? 그러면은 만기가 30년으로 해서 내던 것을 15년으로 하면은 원리금 상환이 2배로 되겠지.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높이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차주 소득은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되는 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네가 다 버는 거에 있어서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은 소득시 일정 비율 차감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돈을 많이 받는데 내 돈이 일부 연금에도 불입이 되고 내가 일정으로 카드가 사용된 거 쓴 거잖아. 이 쓴 거는 소득으로 안 치겠다는 거야. 일정 비율을. 뭐 카드를 쓰려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소득 상정 시 일정 비율을 차감하겠다라는 뜻이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뭐 대출을 만약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카드 쓰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은 연금도 납부를 안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죠? 장래 소득 상승 예상 시 소득 상승 뭐좀안 봐도 되는 거고. 신 DTI 도입에 따른 게 이제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그래서 기존에 뭐 실질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크게 적용을 안 하겠다. 근데 뭐 일시적인 2주택 담보도 즉시 처분하면은 그냥 이자 상환액만 반영을 하고 2년 내 처분하면은 만기도 뭐 15년으로 줄이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청년층 신혼부부 두 사람만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네. 자, 2018년 1월부터 DTI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고 향후 시행 상황을 보아가며 DTI 적용 범위 확대 여부 검토하겠다. 가계대출 쏠림 억제 투자 목적. 그러니까는 이제 주택을 2개 이상 2개부터 사는 것들은 40%에서 LTV DTI가 지금 투기 지역이 40%거든요. 거기서 30%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 매각 금액에 내가 아무리 빌려봤자 30%밖에 못 빌린다는 거지. 네? 아무리 빌려봤자. 근데 거기서 뭐 원리금의 이자 이런 것들 다 빼고 하면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어 버려야지. 그죠? 그럼 한 9억짜리 기준으로 뭐 1억 얼마 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뜻이지. 그죠? 근데 뭐 전세 끼고 사는 게 뭐 문제 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주택보증기금에 대해서 보증 한도를 하향 축소를 해가지고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업성 있는 데가 서민이 솔직히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딜레마죠. 그쵸? 법이요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번에 나온 것들은.
그래서 결론은 또 사업성이 있는 곳만 하는 거고, 그럼 결론은 민간 주택을 축소를 하고 공공임대를 권장하겠다. 그럼 서민들은 다 임대 살아라 그 뜻이야. 서민들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예. 자, 이제 뉴스들을 한번 쭉 이제 복수주택담보대출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하는 게 만기 제한. 오늘 뉴스 내용만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년 도입, DTI 비율 산정 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 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뭐 이런 쭉.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거는 규제 비율을 10% 하향 조정하겠다. 이거는 8월 조치랑 기존의 조치랑 똑같다라는 거야. 뉴스에서도 기조치. 네? 8월 달에 나온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해서 실질적으로 한 건 이상 할 때는 30% 하겠다. 이미 나왔던 거다 그냥. 이미 나왔던 거예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미.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쵸? 네,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너무 많이 쏟아부은 것 같아. 좀 나눠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과거 사례예요. 오늘 오늘이 25일이죠? 예. 24일 가계부채 대책, 서민 대책 마련 힘들어질 것, 다주택자 매물 쏟아질 수도. 예? 2017년 12월 4일, 2016년 10월 23일. 예, 추병직이라는 사람인데 이때 건교부 장관이었죠. 831은 강력한 정책, 지금 집 사지 마라. 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2007년도 어떻게 됐어요? 예? 언론에서는 부동산 114 이때는 이제 네이버가 독점을 하지 않고 이런 포털 이런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뭐 R114, 스피드뱅크 내 집 마련 정보사, 그래서 뭐 쭉 집값이 하향 조정된다고 했었는데 2007년도에 급등했었거든. 예? 2006년도에도 급등을 하니까 얘가 제발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잖아. 내년에 급등한다 그랬는데 내년에 다 하락한다 그랬단 말이야 언론들은. 이 언론은요, 이 언론인 중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한 사람이 말하면 다 뻐꾸기처럼 얘기해. 다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짜고 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가 없을 수도 있어. 모르니까. 응? 근데 한 사람이 말하면 마치 다 자기의 의견들처럼, 그래서 모든 전문가의 생각들이 똑같은 것처럼 기사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근데 싸그리 틀릴 확률이 더 높아. 사실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이때는 이제 831 대책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누진세를 적용해서 36%에서 20%까지 올리는 56%까지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지금 이때는 단일 세율로 2007년도부터 매각하는 것들은 그냥 단일 세율로 50%였어. 때리는 게. 중과세. 예? 양도소득세가 이때 집 많이 없었어요? 이때 집 많았던 사람들 다 알아. 예? 내년도부터는 이제 주택 수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였지 사실은 이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막 쥐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못 산다라고 해서 나름 판단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야, 팔 기회를 주겠다 1년 동안. 니네 좀 팔아라. 니네 팔 기회가 없어서 못 팔았지. 또는 내년부터는 니네 안 팔면 죽는 거야 그냥. 왜냐면 니네 내년부터 팔면 50%야. 이게 이 조치야. 예? 2006년 831 대책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3개월 줄 테니까 좀 팔어. 아니면 내년부터는 50%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대책을 4월 달부터 내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사지 말아라. 앞으로 엄청난 대책이 쏟아질 것이다. 막 지가 막 무슨 공교부 장관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냅둬요 썩게. 충청도 사람들 있잖아. 수박 깎아달라니까 냅둬요 썩게. 어? 예? 냅둬요 개나 주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예? 충청 사람들 왜 충청도예요? 충청도 얘기해줄까? 서산항, 대산항 막 개발될 때 제가 충청도를 갔었어요. 매물이 없는 거야, 땅이. 그 넓은 땅에. 그래갖고,
막 그 밭 매는 양배추밭이 이렇게 있었어. 양배추밭 매는 할머니한테 내가 물어봤어. 할머니 이렇게 땅이 막 많은데 어떻게 파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그랬더니 팔것이요? 개발된 데는데 팔것이요? 그러니까 팔것이요? 한마디 한데 팔것이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갖고 이 사람은 그 매물이 많이 나올지 알았죠. 그래서 집 사지 말아라. 근데 매물이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수가 모자라는 게 인정이 돼버린 거잖아. 인정이 돼버리니까 이때 무슨 발표를 하냐면 인천의 검단지구를 이때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집이 모자라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는 격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2006년 말부터 해갖고 2007년도 부동산이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되게 정책이 잘못된 게 제발 12월 말까지 집 사지 말으라고 한 거는 그 말을 하는 순간 12월 말은 집 살 타이밍이 안 된 거야. 설사 이 사람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몰아놓으면 그 시기에 수요가 폭발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수요가 분산이 돼야지 1월부터. 쭉쭉쭉쭉 분산이 돼야지. 응? 사람 한 곳에 다 몰아놓으면. 여러분들 백화점 가고 어떤 매대에다 사람들 모여있으면 거기 쓸만한 옷 있어요? 한 사람 다 모였는데 사람들이 금방? 다 가져가 없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다 안 돼. 그래서 이때랑 지금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야. 이때랑. 근데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투자 상품이에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할 거예요. 자꾸 부동산이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마. 서민들은 이제 그러면은 다들 어떤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서 30년, 20년 주택? 30년? 20년? 20년 장기 전세? 저는 20년 장기 전세 당첨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망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임대사업 하시는 분, 여기서 주택 임대사업 하시는 분,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나? 나이를 가늠을 할 수 없게 생겼네. 초록색. 근데 임대사업 하고 계세요? 더 어려 보이는데 애기같이 생겼어. 근데 30대야? 그래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 착한 척하고 임대료 안 올리면 큰일 나. 그는 본인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큰일 나. 저는 바빠갖고 임대료를 못 올렸었거든요. 임대 올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집도 팔아야 되고 이제 뭐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 시기도 왔고, 그러면은 임대료를 안 올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세상에 적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전세값은 폭등을 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올려줘야지 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올리러 갔더니 지 혼자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불을 끄고 나오지도 않아. 사람이 내가 들어간 걸 봤는데. 집에 불을 닫고 배를 누르니까 에? 민방위 훈련하고 있다니까 안 나와. 그리고 배를 아무리 눌러도 그 사람 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렇게 좀 올려줘야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에이 더러워서 집 산다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근데 20년 장기 전세 들어간 사람이 과연 처음부터 20년을 준비할까요? 아니야. 그 사람 한 2, 3년 남겨놓고 준비할 거야. 이미 늦었어. 이미 늦어. 20년 되면 자기들이 분양받을 걸로 생각. 분양 전환도 준비를 안 한다니까. 20년 사는 동안은. 헌집됐는데 뭐 할 거냐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3년 안에, 그러니까 20년부터 준비를 해야 20년 뒤에 사지. 20년부터 준비를 해야. 근데 장기 전세를 딱 하는 순간 자기가 엄청나게 편해져요. 편해진다니까. 20년 동안 살 집이 생기니까. 막 먹고 죽은 귀신, 막 때깔도 좋다, 막 난린. 자, 지금 현재 지네들이 해놓고서 이제 부동산 위축, 우려 위축 되겠죠, 그죠? 예? 민간 공급 억제하고 공공주택 늘린다. 이 다 오늘 어제 기사란 말이에요. 민간 공급 억제하고 공공주택 늘린다. 주택 공급 줄어든다. 후분양제도 도입 시 주택 공급량 감소한다. 결론은 또 서민 잡는 주택 정책 아니냐는 거지. 결론은 그 전에 그랬듯이
주병직도 그랬듯이 결론은 또 서민 잡는 거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개의치 말고 계획대로 하셔라 해요. 오늘 주된 얘기는 개의치 말고 하셔라 제발. 예, 그리고 그냥 부동산은 투자 상품이 확실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게요. 안 쉬고 쭉 할게요. 자,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6월에서 5억, 이제 중소건설사 비인기 지역 타격. 비인기 지역 타격 받으면 뭐 또 서민들 힘들어지는 거겠고. 갭 투자 불가, 강남 불패 고착. 그죠?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들고 좋은 데는 또 더 좋아지고 소득 있는 사람만 집 살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더 올라갈 것이고, 그죠? 더 모일 것이고 또.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더 강남 더 좋아지겠지. 뭐 또 영동대로 지하 강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지금 강남 밖에 돌아보세요. 플랜카드 엄청 붙어 있어. 선거운동 하듯이 붙어 있단 말이야.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강남 사시는 분 여기. 오다가 봤어요. 막 붙여 있죠 플랜카드. 그게 뭐 하는 거야? 강남 사람들은 집값 떨어뜨리지 않아. 다 올려마. 집값 떨어뜨려서 내놨다는 부동산 문 닫아야 돼 거기는. 인터넷 올리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의 딜레마. 집단 대출 또는 주택에 대한 공급량도 줄어드는데 집단 대출 늘고 있지만 줄이려고 하지만 올해 관리 처분 준비하는 올해 안에 관리 처분 해야 뭘 안 받아요? 초과이익 환수를 안 받는단 말이야. 완전히 막판 스파트야 지금. 막판에 엄청 달리고 있어 지금. 막판 스퍼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관리 처분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되면은 이주하는 단지들이 또 늘어나겠지. 이주하는 단지들이 늘어났을 경우에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지. 딜레마야, 법의 딜레마. 그럼 좀 재건축도 느슨하게 냅두고 이주량도 좀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관리 처분 막 받고 2년 안에 또 사업 진행해버리고 하면 이게 또 대부분이 강남 3구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강남 3구에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예? 그때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서울 도심은 다 집들이 있었으니까 아파트 공급이 많이 없었겠지. 근데 뉴타운으로 해갖고 뭐 우리 왕십리 뉴타운처럼 한꺼번에 때려부신 이런 데들 그 기존 주택단지들 말고는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나머지들 지금 이런 데도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들도 지금 서울에 신규 주택 지을 수 없는 건 확실해. 여러분들 막 흑성 뉴타운 혹시 관심 있었던 분 계세요? 뉴타운에 관심 있었던 분. 흑성 뉴타운, 신길 뉴타운 가보신 분. 매물 한 개도 없어. 매물 한 개도 없다니까요. 누시고 찾아봐도 없어. 가보세요. 지금 없어. 물건이 없어. 왜? 주택 지을 곳이 없는데 당연히 인기가 많지. 그럼 거기 투자해 놓은 것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당연하지. 집값, 내관, 재건축 이슈가 부천 지역 바꾼다. 사람은 당연히 새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계속 있겠지. 근데 거기에 대한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8자 붙어 있는 아파트 외에는 이제 9자 붙은 아파트부터 90년대부터 2000년대 아파트는 리모델링 아니면 유지 보수 관리야 그냥. 재건축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재건축을 한다는 뜻은 토지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우리 잘 사용하자라는 뜻이거든. 네? 리모델링을 하는 뜻은 우리는 토지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좀 고쳐서 써야겠다라는 거야 그냥. 네? 야 우리 이건 고쳐 쓰자. 이건 고쳐야 답이 안 나온다. 새로 지어야 된다는 재건축이야. 왜냐하면 현재 토지를 잘 못 사용하고 있는데 우린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으로 가는 거야. 그 뜻은 뭐냐면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지. 근데 90년대 이후의 아파트들 보면은 다 용적률 다 찾아 먹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새로 더 지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거기에 있는 기존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합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잖아 아직도 우리나라는. 야 그거 더 고쳐 입으면 되지 왜 새로 사냐 이런 마인드가 많잖아. 남자들 특히. 네? 엄마들도 그렇지. 새로 안 사지 막. 네? 막 후라이팬도 새로 안 사잖아. 옆에 후라이팬 새 거 있는데 새 거 못 쓰잖아 막. 명절 때 보니까 막 전 붙이는데 막 붙은 거 뗀다고 정신이 없어. 새 거 옆에 있는데 후라이팬 새 거 잘 떨어지는 거. 새 거 못 사잖아. 아껴 사는 게 아껴 쓰는 게 몸에 뱉잖아요 어머니도. 실수로 로션 좀 더 짜면 빨아들이잖아 이렇게. 그 얼굴 바르면 되지.